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멀티콥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동적 물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표현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멀티콥터나 비행체를 직접 날려보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멀티콥터를 볼 텐데요. 멀티콥터 모델링을 하려면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기준 좌표계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콥터를 그려야 되겠죠. 파란 게 멀티콥터가 되겠습니다. 이 회전 중심에서 멀티콥터가 지금 그 회전 중심 했는데요. 멀티콥터의 바디 엑시스는 기체의 아래쪽 방향이 Z고 오른쪽 방향이 이거는 롤입니다. 롤 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 각도, 그리고 롤 각속도, 롤 각가속도, 이렇게 좌표를 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기체 뒤에서 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수 앞쪽으로가 우리 X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쪽 날개에서 F라는 추력을 발생했을 경우 이 기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그런 것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기 전에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되겠죠. 따로 그리지 않고 여기다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멘텀이 있죠. 이걸 우리가 D라고 하고요.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댐핑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그거를 여기 가상의 댐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상의 댐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스프링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댐퍼의 상수를 B라고 하고 스프링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힘은 B 파이 닷 되겠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롤 각이 충분히 작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상의 스프링이 있다면 이 가상의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을 우리가 K 파일 수 있겠죠. 이제 이걸 회전 운동만을 다루는 겁니다. 보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제 2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M 이걸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 모멘트의 모든 합, 자, 요거는 곱하기 D 플러스 방향 작동을 하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B 파이 닷 마이너스 K 파이, 요게 이제 이 자유물체도에 다 그려져 있는 모든 힘들의 총합이 되겠죠. 관성 모멘트 곱하기 알파, 이건 각 가속도죠. 자, 여기서 각 가속도는 롤 각 가속도는 파이 더블 닷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I 파이 더블 닷 플러스 B 파이 닷 플러스 K 파이 이퀄 F 곱하기 D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지금 회전 운동, 간단한 멀티콥터의 롤 방향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려면 전달함수라든지 상태 공간 방정식이 있으면 좋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전달함수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쉽겠죠. 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는 뭐 자동 제어라든지 동력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합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운동 방정식에 해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빠졌지만 여기 다 시간의 함수죠. 파이 더블 닷, 파이 닷, 파이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의 함수입니다. 이 운동 방정식에 우리가 해를 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파이 닷 t를 구할 수도 있겠고, 파이 더블 닷 t를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뭐 대학 때 배우지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죠. 보통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은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대수방정식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우리 대수방정식은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었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대수방정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대수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운동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꿉니다. 운동방정식은 미분방정식이었죠. 미분방정식을 바꿔서 대수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자, 이 대수방정식의 해는 근해 공식을 구하든 인수분해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다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운동방정식의 해로 다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동력학이나 자동 제어 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운동방정식을 가지고 바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파이 t가 파이 s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 닷 t는 파이 s 파이 s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이제 동력학이나 자동제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죠. 지금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다 이해 못 하셔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요것들을 요 운동 방정식에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FT도 FS가 되죠. 자, 그럼 AS 제곱 파이 S 플러스 BS 파이 S 플러스 K 파이 S는 FS D 이렇게 되겠죠. 자, 전달 함수의 정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입력은 뭐였죠? 출력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롤 각도이겠죠. FS분의 파이 S. 요걸 구하는 겁니다. 자, 위에 대수방정식을 이항 정리를 잘 해서 구하게 되면은 I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분의 B가 구해지겠죠. 자, 이게 이제 알고 싶은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틀랩이라든지 옥타브라든지 공학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옥타브를 실행하고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브를 실행했습니다. 자, 옥타브를 실행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뜰 건데요. 명령창, 커맨드 윈도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한 커맨드의 히스토리, 기록들이 쭉 나오고, 폴더 구조, 폴더 파일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작업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작업한 내용들이 메모리에 기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올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은 작업 공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할 거는 몇 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명령창 대신 에디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뉴 스크립트 이거 누르면 이제 에디터가 뜨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매틀랩의 이제 컨트롤 툴박스처럼 옥타브에도 컨트롤 툴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로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패키지 로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툴박스가 로딩이 됩니다.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로딩이 된 거는 아니고요. 스크립트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전체 실행을 하면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 컨트롤 툴박스를 로딩하지 않고 트랜스퍼 펑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명령어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에러가 생기겠죠. 전달 함수를 만드는 거, 전달 함수는 우선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펑션의 약자로 TF가 트랜스퍼 펑션을 만드는 명령어가 되겠죠. 매틀랩에서도 그렇고 옥타브에서도 TF가 그 명령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전달함수 분수 형태로 되어 있죠. 분모분의 분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트랜스퍼 펑션에서 트랜스퍼 펑션 명령을 사용하는 거는 분자 분모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 물론 분자 분모 저렇게 하면 에러가 뜨겠죠. 자, 여기는 아까 했던 거 아까 뭐였죠? D 나누기 IS 제곱 BS 플러스 K였죠. 자, 이게 아까 전달함수.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죠. 이게 한국말 이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퍼센트 표시를 붙여주면 이건 이제 주석 처리가 돼서 이건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는 우선 이 전달함수가 어떤 전달함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라는 힘이 주어졌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조기에서 롤 입력 에어로노 스틱을 입력에 아까 같은 F라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에어로논 입력에 대한 출력, 롤 각도 그걸 구한 게 이제 방금 우리가 한 전달함수를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는 뭡니까? 분모는 I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인데 매틀랩도 그렇고 옥타브도 그렇고 번거롭게 저걸 다 쓰지 않고요. 그냥 I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K 이렇게 대괄호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게 자동으로 I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전달함수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TF 입력이 이제 출력이 세타 파이 DA 델타 A가 이제 에어로건 입력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달함수 이름 지정해주고 전달함수를 구성하는 명령은 만든 건데요. 매틀랩도 그렇겠지만 이걸 실행하면은 i가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i가 뭐고 b가 뭐고 k는 도대체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 데이터가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구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i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간단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멀티콥터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물성치라든지 이런 거 다 입력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프로퍼티를 보면은 멀티콥터의 무게는 585.247g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관성 모멘트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자, 이게 롤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축에 대한 회전이죠. 그래서 IX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대칭으로 그렸기 때문에 IXX나 IYY나 뭐 거의 같은 값이지 뭐 프로펠러가 살짝 틀어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끝에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대칭을 만들면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은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868 곱하기 10의 6승 단위가 뭡니까? 단위는
그람 곱하기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킬로그램, 미터, 초 단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단위로 킬로그램, 미터 제곱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0.009868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하기 가서 앞에다가 i는 0.009868이니까 뭐 99라고 합시다. i는 이렇게 정했고요. b는 뭐 공기의 저항에 의한 뭐 댐핑 효과 뭐 이거를 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한번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한번 0.0001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다가 우리가 항상 단위를 적어주면은 나중에 어떤 계산상에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항상 단위를 이런 식으로 적는데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자, 댐핑은 뭐 뉴턴 세크 퍼 미터. 그다음에 K는 뭐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달함수가 구해질 건데요. 여기서 펑션키 F5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기 전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I, B, K 값이 입력이 된 것들은 저희 메모리에 입력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커맨드 윈도우를 눌러서 보면은 D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D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D는 모멘텀, 휠베이스, 우리 휠베이스라고 하죠. D는 모멘텀인데 휠베이스를 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450 멀티콥터를 제가 모사를 한 거기 때문에 0.45m죠. 나누기 2. 휠베이스가 0.45니까 반으로 나눈 단위는 당연히 미터가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하면 자, TF 파이 DA가 생성이 됐습니다. 커맨드 윈도우에 가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전달함수를 만들었고요. 제어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순수한 제어기 없는 멀티콥터에 우리가 에어로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힘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문 용어로 스텝 인풋이라고 하는데요. X축이 시간, Y축이 진폭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자, 특정 시간 이전에는 0이었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에는 갑자기 1로 되는 마치 스위치를 킨 것 같이 1로 가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스텝 입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제어 쪽에서는 이제 이런 입력 많이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펄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X축은 시간, Y축은 진폭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시간 외에는 0이었다가 갑자기 매우 큰 진폭을 가지는 망치로 땅 때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입력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임펄스라고 해요. 이런 입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죠. 이런 입력을 한번 실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그림창,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림창을 하나를 만들어 두고요. 여기에 스텝이라는 입력을 주고 tf 파이 언더바 파이 언더바 da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1N의 힘을 한쪽 날개에만 1N의 추력을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이제 롤이 계속 뱅글뱅글 돌겠죠. 그죠? 지금 수치가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각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펄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임펄스는 이제 두 번째 그림창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계속 돌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댐핑 효과 때문에 멈추기는 하겠죠. 거의 500초 와서 멈춘다는 얘기인데 Y축의 수치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바퀴 회전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기가 없기 때문에 살짝 조정 입력을 주든지 또는 외란이 가해지면 이 기체가 안정화되지 않고 결국 추락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 제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계속 옥타브를 통해서 자동 제어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하는지 확인하도록. 자, 계속해서 자동 제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 함수를 구했죠. 멀티콥터에 대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 모델이죠.
우리가 이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수치 입력을 주었을 때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요 멀티콥터가 안정하게 되기를, 자동으로 제어가 돼서 안정한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 함수에 에어로를 입력을 줬었고, 출력이 뭐였죠? 네, 롤 각도가 되겠죠. 자, 이거를 제어를 하려면은 우리가 요 에일러론 입력을 적절하게 가해서 이 롤 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제어를 하려면, 롤 각도 제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롤 각도가 있겠죠. 자, 원하는 롤 각도.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파이 커맨드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정지 비행을 한다거나 할 때 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요게 0이 되면 좋겠죠.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은 꼭 이게 0일지는 않겠죠. 네, 어떤 특정한 각도를 줘서 바람의 영향을 이겨내는 그런 각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롤 각도가 있고, 실제 측정된 롤각, 이건 우리 이제 장치의 IMU 안에 있는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융합 알고리즘을 통해서 롤 각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싱된, 측정된 롤 각도를 우리가 원하는 각도랑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각도보다 롤 각도가 더 많은지 아니면 더 작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달함수가 있고, 이건 이제 측정된 각도, 메줄먼트라고 해가지고, 메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측정된 MS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델타 A, 그리고 여기 원하는 입력, 파이 커맨드. 자, 이게 주어지는 거고요.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피드백이라는 말은 웨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뭐 발표한다든지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개선을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고 있죠. 원하는 롤 각도를 입력을 하고 실제로 측정된 롤 각도를 피드백 받아서 빼주는 겁니다. 롤 커맨드 마이너스 롤 메저먼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이거를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러의 2로 표시를 하고요. 오차라고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뭘까요? 이 오차, 롤 커맨드가 뭐 얼마가 됐든 이 오차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제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이 오차가 0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 델타 A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롤 각도가 뭐 2도다. 2도의 롤 각도를 원한다. 근데 실제 측정된 롤 각도가 1도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일러론을 더 플러스를 해서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파지티브 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수치를 한번 적어볼까요? 처음에 2도였고 측정된 값이 뭐 1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치면 에러는 얼마가 되나요? 에러는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1도의 에러가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10도만큼 치겠다. 엘리베이터 스틱을 10도 움직이는 거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적절한 전자장치라든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 오차와 엘리베이터 입력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만큼의 오차가 1도만큼 오차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 우리가 10도를 주겠다. 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에일러론 입력을 줬기 때문에 측정된 롤 값이 점점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너무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3도다. 원하는 각도가 2도였는데 3도까지 갔다. 그럼 에러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도가 돼가지고 기체가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각속도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 파이 커맨드하고 파이 측정값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 커맨드하고 측정된 롤 각도가 같으면 에러가 0이고 에일러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 제어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이 피드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동 제어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따로 제가 시간을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동 제어를 옥타브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에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에서 이제 피드백, 아까 그 피드백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은 피드백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에서 아까 전달함수 있죠. 우리가 만들었던 전달함수 요거 하고 괴환되는 부분. 자, 아까 전달함수가 있었고 동그라미 하나 있었죠. 입력이 들어오고 커맨드가 들어오죠. 플러스 자, 여기 피드백 루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1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달함수고요. 입력이 이 피드백이라는 명령어에 들어가는 입력이 요 전달함수와 요 1이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시고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드백되는 루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1로 전달함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이것도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system1이라는 sys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아까 오픈 루프에 대한 그래프고요. sys1이라는 전달함수가 한 개 더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우리 그 내용들을 다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대신에 이제 sys1이라고 써야겠죠. sys1. 이게 굉장히 새카맣게 나왔는데 어쨌든 안정화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F에다가 너무 과도한 힘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반응들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게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게인을 넣는 겁니다. 자,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이득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 오차, 에러론 입력, 관계 그걸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한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오차하고 에일론 입력이 너무 크게 반응을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게인을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드콥터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그 P게인, KP라고 하죠. KP 게인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비행을 했을 때 비행기가 이렇게 막 진동을 하는 경우 게인을 낮춰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게인을 낮출 건데요. 게인을 어떻게 낮추냐면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은 1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1 곱하기 전달함수.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블럭은 서로 간에 곱하기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0.1이라는 게인을 넣게 되면은 지금 요 피드백 tf 파이 1 여기서 요 앞에 0.1을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ys2 K라는 거를 변수를 하나 K 저기 있으니까 근데 뭐 KP TF 하고 여기다가 KP는 0.1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피겨 3에다가 스텝 테스트 1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는 완전히 진한 색이었는데 이제 좀 이걸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대하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아까보다는 진동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더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많이 줄었죠. 자, 많이 줄었고 이거를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줄였을 때 이제 굉장히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된 형태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멀티콥터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명령이 1이었기 때문에 자, 1에 잘 추정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적절한 게인을 조절하게 되면은 뭐 오버슛이라든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더 낮추면은
더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를 이 정도 해도 지금 뭐 반응이 굉장히 이제 느린데, 자, 이것들은 이제 뭐 제어를 해서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완벽히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제어 시스템 구성도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해가지고 처음에 각속도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제어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동 제어를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뭐 실제랑 완전히 뭐 맞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자동 제어라든지에 대한 어떤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